어머니,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문은 바깥에서 잠겼고 저는 깜깜한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기침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갇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단순히 슬픔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차리면 늘 놓던 그 자리에 숟가락을 놓지 않아도 되고 저녁이면 함께 보던 뉴스를 혼자 보게 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계시면 걱정돼.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랑 함께 지내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편하게 오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손주들도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겼습니다. 아들은 제 방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 우리 집이 엄마 집이야.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하고 인사했고 며느리는 식사 때마다 제 입맛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제 방에 들러 엄마 괜찮아?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휴지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휴지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아껴 쓰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휴지를 많이 쓴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집이니 조심해야겠다 싶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식사 중에 손주가 제 옆에 앉으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얘야, 저쪽에 앉아. 할머니 옆은 좁아.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어머니, 부스럼 좀 떨어뜨리지 마세요. 제가 청소하는 거 아세요? 어머니, 손주 옆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애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에는 차가운 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거실을 지나갈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만지면 며느리가 바로 소독 티슈로 닦았고 제가 앉았던 소파는 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제 컵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내부 오염주의.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오염원이 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손주가 제 무릎에 앉으려 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오래되셔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 말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폐기물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 집에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아들이 이 모든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손주들 자고 있잖아요. 깨면 어떡해요? 하지만 화장실을 낮에 미리 다녀오시든가요. 밤에는 조용히 계세요. 그녀는 제 방문을 닫고 바깥에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깜한 방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화장실은 방 밖에 있었고 전등 스위치는 며느리 방 앞 복도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떨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고 불도 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깨울까봐, 며느리가 또 화를 낼까봐. 저는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기침을 삼켰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 또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문은 잠겼고 저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야근이 많아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물건을 자꾸 숨기세요. 엄마가 왜 물건을 숨겨? 모르겠어요. 제 화장품이 없어졌는데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혼잣말도 하시고. 걱정돼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엄마, 며느리 화장품을 가져가셨다며? 아니, 나 그런 거 안 가져갔어. 엄마, 솔직히 말해.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물건을 훔쳤다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올려 저를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제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돈 관리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반항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또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학대야. 참으면 안 돼. 증거를 남겨야 해. 증거? 그래, 녹음이든 뭐든. 아니면 나중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이었는데 아직 작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충전하고 녹음 기능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잠글 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어머니,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어머니, 왜 자꾸 문 여는 소리를 내세요? 손주들 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싶어요. 모든 말들이 녹음되었습니다. 날짜별로 파일을 정리하고 메모장에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혼자 들어왔을 때의 일도 녹음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며느리가 건넨 약을 보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야? 수면제예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시잖아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하지만 저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약을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이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날 손주가 제게 다가오자 며느리가 아이를 끌어당기며 말하는 것도 녹음했습니다. 얘야,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는 늙어서 병균이 많아. 너 아프면 어떡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아까도 벽에 대고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빨리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벽에 대고 혼잣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도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집 안 곳곳에 제 휴대폰을 숨겨두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뒤, 부엌 선반 위, 침대 밑.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 휴대폰을 두고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며느리는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조용히 주무세요.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침대 밑에 휴대폰을 녹음 상태로 두었고 그 휴대폰은 아들의 번호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복지관 친구의 아들이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친구야. 진짜 답답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싶어. 집도 넓어질 텐데. 통장은 이미 받았어. 앞으로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낼 거야. 병원에 모시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야.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 그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 그런데 엄마 방문은 왜 잠겨 있어? 어머니가 밤에 돌아다니셔서. 안전을 위해. 안전? 지금 당장 열어.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나는. 녹음 다 들었어. 전부 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컵에 붙은 메모, 서랍 속 숨겨진 약, 그리고 제가 기록해둔 모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였구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육아에 집안일에. 그래서 엄마를 학대한 거야? 방에 가두고 약을 먹이고 통장을 가져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요구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은 울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냄새나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 선생님이고 60대의 따뜻한 분입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까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사람답게 숨 쉬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매일 찾아옵니다. 퇴근 후 또는 주말이면 반드시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김 선생님이 된장찌개 끓여주셨어. 맛있으셨어요? 응, 맛있었어.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찾아오며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아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봅니다. 할머니 이거 봐. 공룡이야. 그래, 예쁘다. 아이들은 이제 저를 냄새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들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을 돌려주었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르면서 웃고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니 많이 좋아 보여. 얼굴에 생기가 돌아. 친구의 말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응, 이제 다시 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선생님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오후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가끔 들러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방문이 잠기지 않습니다. 제가 원할 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믿어줄까 싶기도 했고.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났잖아. 그리고 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만약 제가 친구에게 털어놓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침묵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국에 1389입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존엄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날씨 좋으면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고 싶어. 그냥 햇살 받으면서. 좋아요. 내일 날씨 맑대요. 같이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유가, 이렇게 작은 선택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입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별들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행복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네,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침묵 속에 묻혀버립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1577국에 1389 24시간 운영.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